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스페인어 오늘은 5강 이메일 작성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이메일이고, 그 이메일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혹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일 텐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메일 작성하기 할 때 우리 필요한 비즈니스 스페인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correo electrónico formal debe ser conciso, claro y cortés. 자, 격식이 있는 공식적인 이메일은 debe ser, 뭐여야 합니다. conciso, claro y cortés. 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간결하고, 명확하고, cortés, 예의가 바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격식 있게 비즈니스 스페인어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이메일을 작성할 때 conciso, claro, cortés.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debe ser, 그렇게 써야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 스페인어, 우리 이메일 양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메일 창을 열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작성하게 되는 것은 수신자, destinatario. 자,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넣을 것이고, 그 다음 제목, asunto. 무슨 제목으로 어떠한 일로 이 메일을 쓰는 건지 타이틀을 또한 적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받는 사람, saludo, 인사말을 통해서 받는 사람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페인어에서는 들어가는 말이 반드시 frase de cortesía, 굉장히 격식이 있는, 예의 있는 문장, 프라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이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이메일을 쓰는 그 본문의 내용, 요청 내용이겠죠? 그래서 contenido del mensaje, 메시지에 본문이 들어갈 것이고, 마무리 맺는 말, cierre, 닫는 말, 그리고 despedida, 끝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페인어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직책,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택 포인트가 들어간 전자서명, firma profesional,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양식을 이해해 봤으니까 우리 그 각각 구조에 맞는 우리 표현들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unto, 제목은요. 간단 명료하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중심으로 타이틀, 제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 살펴볼 텐데요. Reunión mensual martes a las 10:30. 자, 메일의 제목에서 딱 보면 간단 명료하되 내가 내용을 클릭하지 않아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자, 월간 회의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러면 클릭을 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지만 제목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을 볼까요? Solicitud de reporte mensual. 월간 보고서 요청건. 자, 그래서 타이틀에 월간 보고서를 요청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notificación de actualización de formularios. 자, 회사에서 다양한 포맷,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양식, 회의 기록 양식, 휴가 신청서 양식, 그런 것들이 actualización,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한 notificación, 공지 내용, 요렇게. 그래서 새로 양식이 바뀌어서 이제 이전 것은 쓰지 말고 새로운 양식을 쓰라는 공지 내용이겠구나. 여러분들이 asunto, 딱 어떤 일인지 타이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el asunto del correo laboral debe ser claro y conciso y resumir el propósito del correo.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하되 resumir, 요약하다. 뭘 요약해요? El propósito del correo. 이메일의 목적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갈 텐데 이 이메일에서는 estimado, 여성일 땐 estimada, 그 다음에 직책, título y apellido 이렇게 성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풀네임을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풀네임을 모를 경우 혹은 안 쓸 경우에는 성을 써주시는 것이 비즈니스 스페인어 이메일 작성하기에서는 꼭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로 우리가 사용할 때 받는 사람의 이제 만약에 남자면 señor 혹은 여성일 땐 señora,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사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licenciado, licenciada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일 때는 licenciada이지만 이렇게 abreviatura,
이렇게 줄이는 추각형에서는 여기 ele y se punt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면 doctor 해서 요게 이렇게 추각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doctora 해서 이렇게 추각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일 때는 respetado 혹은 estimado가 되겠지만 여성일 때는 estimada, respetada 이렇게 여성형으로 통일해서 시켜줘야겠죠. 자, estimado señor Rodríguez, dos puntos. 항상 스페인어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코마 대신에 dos punto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estimada licenciada Gloria Park. 그래서 여기는 풀네임으로 써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os puntos. 받는 사람을 이제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respetado doctor Kim. 그래서 성을 써서 킴 박사님에게 해서 여기 respetado. 여기 당연히 estimado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한 사람에게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수신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a quien corresponda 해서 to whom it may concern 영어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죠. a quien corresponda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만약에 받으시는 수신인이 복수다. 그럴 때는 estimados todos 자 모두에게 혹은 respetados todos respetados señores y señoras 이렇게 그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할 때처럼 señores y señoras 그래서 앞에는 남성형이고 복수로 respetados, estimados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받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메일에 기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Finalice siempre con el saludo con dos puntos, no con coma. 항상 영어를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항상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코마 대신 비즈니스 스페인어를 우리가 비즈니스 이메일을 스페인어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dos puntos를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rase de cortesía 들어가는 말. 정중하게 들어가는 말은 항상 안부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Espero que se encuentre bien. Espero que esté bien. 자, estar 동사를 써도 되고 encontrarse 동사를 써도 됩니다.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부 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Ante todo, reciba un cordial saludo desde. 자, 어디로부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정중한 인사를 받으십시오. 뭐 하기 전에요? ante todo. 어떤 본론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받으십시오. 정중하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Es un placer estar en contacto con usted. 자, 저에겐 기쁨이에요. estar en contacto. 당신과 연락을 하는 것이 저에겐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문장. 그 다음 감사로 시작할 때는 Muchas gracias por su mensaje. 내가 먼저 이메일을 받았고 그 이메일에 회신을 하는 경우라면 Muchas gracias por tu mensaje. Por su mensaje. 여기 뚜띠아를 하지 않고 여기 수를 써서 Gracias por su mensaj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os correos formales suelen incluir una frase de cortesía para entrar.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중한 인사말 혹은 감사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나에게 이제 핵심, 이 이메일을 내가 보내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본론의 주요 내용, 요청사항, 핵심 내용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Me dirijo a usted para informarle de. 자, me dirijo a usted. 내가 당신에게 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연락 드립니다. 뭐 하기 위해요? Para informarle de. 무엇에 관하여 당신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연락드립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usted 이니까 마찬가지로 informar 아니고 informarle 이렇게 정중하게 3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목적어. 그 다음 le escribo para solicitar. 자, 저는 당신에게 씁니다. para solicitar. 이거는 요청하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 이 이메일을 씁니다. 이런 표현. Por medio de la presente. 자,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Por medio de la presente tengo a bien entregar. 자, la presente 여기서는 carta, 서신이죠. 자, 이 편지를 통해서 por medio, 이 수단을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tengo a bien entregar, 무엇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tengo a bien 하고 동사 원형 쓰는 표현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engo a bien, 내가 이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Tengo a bien informarle. Tengo a bien entregar. 어떤 것을 제출할 때. 다양한 동사 원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adjunto. 자, 첨부합니다. 붙입니다. El informe de desempeño. 자, desempeño 하면 실적이거든요. 자, 실적 보고서를 adjunto. 제가 첨부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me dirijo a usted para, le escribo para 다음에 이런 다양한 여기 동사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업무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동사들을 한번 정리해 왔거든요. 요청하다, solicitar, 안내하다, informar, 제출하다, entregar, 보내다는 뭘 쓰겠어요? enviar,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하다, adjuntar, hacer de su conocimiento, 알려주다. 그래서 hacer de su conocimiento 약간 informar을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recordar, 보내다, enviar, confirmar, 확인하다, 확정해주다, actualizar, 업데이트하다, dar seguimiento, 팔로우업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이 진행할 때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dar seguimiento 하면은 계속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팔로우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본론의 요청 사항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cierre del correo, 마무리 맺는 말, 회신에 대한 부탁 및 감사 인사로 마무리를 보통 하는데요. 자, 우리 다양한 표현들 보겠습니다. Quedo a la espera de su respuesta. 회신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겠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Quedo a la espera de su respuesta. 그 다음 sin más que agregar. 자, agregar 하면 뭐예요? 덧붙이는 거죠. 더 이상 추가 없이, 덧붙임 없이 me despido de usted. 제가 당신으로부터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Me despido de usted. Para cualquier consulta. Para cualquier pregunta. 어떠한 문의사항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stoy a su disposición. 자, estar a su disposición. 자, 당신의 손 뻗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Para cualquier consulta estoy a su disposición.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Para cualquier consulta. 어떠한 문의가 있으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Para cualquier duda. No dude en contactarme. 자, 망설이지 마세요. dudar. 자, 망설이는 거거든요. No dude en contactarme.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Espero que tenga un buen día.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tenga un buen día. 우리가 그냥 만약에 회화할 때는 que tenga un buen día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espero que tenga un buen día. 마무리할 때도 이런 인사 쓸 수 있고요. De antemano. 자, 사전에 미리. Le agradezco su atención. 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제가 de antemano le agradezco su atención.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인사로는 정중하게 진심을 담아 예의 바르게 atentamente, saludos cordiales, saludos, un cordial saludo. 그래서 이렇게 끝인사할 때는 이렇게 꼬마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는 서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si se añade la firma profesional en la línea siguiente. 자, 다음 줄에 서명이 들어간다면 se suele colocar una coma después de la despedida. 끝인사 다음에 이렇게 꼬마를 붙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rma profesional에는 반드시 성함, 지책, 연락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nombre completo, 전체적인 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cargo, 나의 업무, 그리고 나의 부서, 그리고 회사, 그리고 datos de contacto, 이메일이라던가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유용한 표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e agradecería si pudiera enviarme. 자, 가정법으로 뭐뭐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Le agradecería si pudiera enviarme. 그래서 여기 le pudiera 다 usted,로 존칭으로 썼죠. 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me gustaría solicitarle que. 자, 무엇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que me confirme.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여기도 접속법으로 여러분들이 que me confirmar 동사 써서 que me confir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e permito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나를 허락할게요. informarle
que el señor Kim va a estar de vacaciones desde cuándo hasta cuándo. 자,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스터 킴이 휴가 중이라는 것을 me permito informarle.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me permito informarle. 제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겸손하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표현. Le escribo de parte del señor Gómez. 자, 저는 당신에게 이 이메일을 써요. 근데 de parte del señor Gómez. 제가 쓰고 싶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이메일을 쓸 때 Le escribo de parte del señor Gómez. 자, 고메즈 씨 편에서 고메즈 씨를 대신하여 제가 이메일 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Por este medio, 자, 이 매체를 통하여 본 이메일을 통하여 hago de su conocimiento.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hago de su conocimiento. 당신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sería muy amable. 저 정말 친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Si me pudiera dar acuse de recibo de este correo. 자, 이거 꼭 알아둡시다. Si me pudiera dar acuse de recibo. 자, 수신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acuse de recibo 어떤 수신 확인이에요? de este correo. 이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확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Sería muy amable. 그 다음에 뭐도 쓸 수 있겠어요? Le agradecería si me pudiera dar acuse de recibo de este corre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익히셔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전 예시문 저와 함께 연습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우리 딱 메일 켜서 이제 destinatario, 누가 수신자인지 메일 주소 적고 타이틀, 어떤 일로 적었는지, 어떤 일로 보내는 건지, asunto, solicitud de informe de desempeño. 아, 클릭하기 전에, 내가 쓰기 전에 여기다 간단 명료하게. 자, 목적을 쓰는 거죠. 실적 보고서 요청건. 자, 누구가 받는 거예요? 저에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글로리아에게 여러분들이 쓰는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입니다. Estimada licenciada Gloria Park. 자, 그래서 이메일 쓸 때는 여기 dos puntos 사용해주고 너무 잘하셨고 Estimada licenciada Gloria Park.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꼭 frase de cortesía, 정중한 인사말 들어간다고 했죠? Ante todo, reciba un cordial saludo desde el Departamento de Recursos Humanos. 자, 여기 추각형으로 Recursos Humanos. 자, 인사과에서부터 saludo, un cordial saludo. 정중한 인사를 받으십시오. Ante todo. 자, 모든 것 이전에, 모든 말을 시작하기 이전에 정중한 인사를 인사과로부터 받으십시오. Por medio de la presente, me gustaría solicitarle el informe de desempeño correspondiente al mes de diciembre de 2025 hasta el final del mes de enero. 자, 이게 본론이겠네요. 자, 정중한 인사말 했고, por medio de la presente. 이 서신을 통하여, 이 이메일을 통하여 me gustaría solicitarle. 당신에게, 여기서 누구게요? 여기 글로리아겠죠. 당신에게 요청드리길 원합니다. El informe de desempeño. 자, 실적 보고서를 요청드립니다. 근데 어떤 보고서요? correspondiente al. 뭐에 대한? 2025년 12월에 해당하는. 그리고 언제까지? 1월 마지막 주까지. 자, 2025년 12월부터 1월 마지막 날까지에 해당하는 실적 보고서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 보고서 요청건이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Le agradecería,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법, si pudiera confirmar acuse de recibo de este correo. 이 이메일에 대해 수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use de recibo, 수신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a cualquier duda o consulta quedo a su disposición. 자, 어떠한 의문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quedo a su disposición,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끝인사, saludos.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누가 쓴 거예요? 리사 킴. 서명 들어갔죠? 리사 킴, jefa del Departamento de Recursos Humanos. 자, 인사과의 jefa. 여성이니까 jefa가 되겠고. 만약에 리사 킴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까를로스라던가 아니면 페드로라던가 남성이라면 jef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업무 여기 직책 들어갔고 기관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까지.
이렇게 teléfono y corre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전 예시만 보시니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비즈니스 스페인어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직장에서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 배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